6장에 넘어가서 씨앗 기름이 뇌를 죽이는 7가지 계략에 대해서, 씨앗 기름은 장내 위생물을 공격하고 뇌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서 신경 퇴화 반응, 세포의 과다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DNA의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씨앗 기름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우리는 씨앗 기름이 지방을 변형시켜 세포 구조를 파괴하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씨앗 기름이 풍부한 식단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심장병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가속한다. 씨앗 기름의 정말 무서운 점은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뇌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뇌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씨앗 기름은 유전적인 부를 공격하여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으며 부모와 조부모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버린다. 씨앗 기름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식품이다. 씨앗 기름의 출발점은 유전자 변형식품 GMO임을 명심해야 한다. 씨앗 기름은 미생물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수년 동안 보존케 하는 화학물질이다. 다른 어떤 성분보다도 씨앗 기름은 정크푸드를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씨앗 기름은 몸을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계략을 가지고 있다. 음흉한 전략가처럼 몸의 약점을 파고들어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해한다. 지금부터는 씨앗 기름이 뇌를 공격하는 7가지 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계략 1. 장과 미생물을 공격한다. 많은 연구자가 장과 뇌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다. 씨앗 기름은 장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뇌를 공격한다. 씨앗 기름이 장의 염증은 먼저 속쓰림을 유발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몸이 보내는 적신호이다. 많은 사람의 속쓰림은 매운 음식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제산제와 같은 위장약을 통해서 속쓰림을 잠시 진정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메가트랜스 지방이 장에 미치는 손상을 차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쁜 지방이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위에 먼저 도착한다. 위에서는 부드러운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을 보내오고 소화관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산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병원성 박테리아를 죽여 소화를 도와준다. 그러나 씨앗 기름은 위의 산화 반응을 일으켜 위벽을 손상하는 메가트랜스 지방을 형성하게 된다. 2001년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다불포화 지방, 또 육류속의 철분과의 산화 반응을 평가했다. 칠면조고기와 씨앗 기름을 결합했는데 연구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위산은 콩기름과 철분의 산화 반응을 가속하여 콩기름이 해로운 메가트랜스 지방으로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1년도에 연구에 사우디 소화기 학회 저널에 게재된 다른 연구자 그룹은 스트레스를 받은 장과 다양한 지방의 영향을 비교했는데 연구자는 실험지의 위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장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실험지의 50%에는 올리브오일의 주 성분인 올레산 오메가9을 나머지 50%에는 씨앗 기름의 리놀레산 오메가6를 먹였다. 실험 결과 씨앗 기름을 먹은 쥐는 병변이 생겼지만 올리브오일을 먹은 쥐는 병변이 생기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항산화제가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평가했다. 비타민C가 철분과 리놀레산 화학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스트했는데
연구자는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철분과 리놀레산 오메가6의 산화 반응이 빨라졌으며 더 많은 메가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비타민C를 투여하면 산화 반응이 느려져서 메가 트랜스 지방이 적게 생성되었다. 이 세 가지 논문을 종합하면 철분이 함유된 식품을 씨앗 기름으로 요리하는 것은 속쓰림, 위염, 궤양 등 염증 관련 위장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씨앗 기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씨앗 기름이 위에 미치는 염증 유발 효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씨앗 기름은 소화관 구석구석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이 전근의 장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리놀레산 오메가6 섭취와 궤양성 대장염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궤양성 대장염은 피 섞인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며 종종 맹장염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결장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 연구 저자는 리놀레산 즉 오메가6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즉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속쓰림, 위염,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예방조치로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식단에서 씨앗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다. 씨앗 기름, 콩기름, 또 뭐 있어? 카놀라, 포도씨유, 뭐 등등등등. 물론 씨앗 기름이 이러한 증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씨앗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소화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씨앗 기름이 유발하는 염증이 음식 민감성 및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씨앗 기름을 끊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씨앗 기름으로 인한 위염증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위염증이 지속되면 위염, 위궤양,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염증은 위산 분비 능력을 감소시켜서 유익한 미생물 군집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면 모든 종류의 병원균 침입에 노출되어 세균성 설사, 살모넬라, 혈액감염, 그리고 폐혈성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 부적절한 위산 생성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하부 소화관의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복부 평형감, 변비, 설사,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둘 모두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낸다. 장은 면역 체계에 기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잦은 속쓰림은 인체의 광범위한 손상을 나타내는 적 신호이다. 심한 속쓰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을 힘들게 만든다. 즐거워해야 할 식사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통증은 깊은 수면도 방해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속쓰림이 이 인지 기능을 저하한다는 증거이다. 결국은 속쓰림이 되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네요. 2016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화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사용하는 노인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78% 더 높다. 연구자들은 이런 인지 기능 저하가 약물로 인한 근심에 주목하고 있다. 속쓰림은 빙산의 일과일 가능성이 높다. 염증은 씨앗 기름과 인체의 항산화 기능과의 오랜 갈등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한 미생물 군집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 군집은 장누수를 유발하고 영양소 흡수와 면역 기능을 방해하고
직접적으로 인지 능력을 손상한다. 비만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비만한 환자들은 외모로 인한 자존감 하락과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변화에 대한 의욕을 쉽게 잃기도 한다. 2003년 연구자들은 비만인과 정상인의 뇌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비만 환자는 정상인보다도 학습, 기억, 그리고 실행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실행력의 부족은 계획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불안과 우울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우울한 감정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개인의 긍정적인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내 몸 안에 사는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입증하는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질을 A와 B 그룹으로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 먼저 다량의 항생제로 모든 지의 장내 미생물을 제거했다. 그리고 비만과 정상 체중에 지어서 분리한 미생물군을 각각 그룹에 이식했다. 이식 2주 후에 기억력과 불안 상태를 평가하니 비만지의 미생물을 이식한 A그룹을 지는 탐색, 인지, 행동에서 현저한 장애와 과도한 불안 상태를 보였고 행동 반경도 줄어들었다. 주변 소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으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 테스트에서도 실패했다. 반면에 정상 체중지의 미생물을 이식한 B그룹의 지는 모든 테스트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그렇다면 비만지가 뚱뚱한 이유는 뭔가? 식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전적인 성향 때문이었을까? 비만지는 유전적으로 비만한 것이 아니라 식단을 통해서 비만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실험자들은 불안하게 만들고 학습 능력을 손상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비만지에게 먹인 음식은 펠렛 사료였다. 씨앗 기름이 풍부한 펠렛 사료는 행복한 질을 불안한 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뚱뚱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인이 먹는 가공식품에는 산화된 씨앗 기름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과 펠렛 사료는 성분상 큰 차이가 없다. 계략 2. 뇌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씨앗 기름이 몸을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뇌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뇌는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선한 항산화 물질을 지속해서 공급하는데 하지만 씨앗 기름은 뇌의 항산화 물질을 고갈시켜 뇌의 방어 메커니즘을 손상한다. 섬세한 신경세포를 파괴적인 활성산소와 염증에 노출되게 만든다. 항산화제가 건강에 필수적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항산화제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뇌가 어떻게 산화손상에 취약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뇌는 전기로 작동한다. 작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연료 공급이 필요하다.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칼로리의 20%를 사용한다. 모든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에서 다양한 연료를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세포 생리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폭발성 물질이 누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폭발성 물질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다. 맹렬하게 불타는 모닥불의 불꽃이 파편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이 물질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다. 부득이한 유해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뇌세포의 특성상 활성산소 누출은 특히 문제가 된다. 뇌의 정량 중에서 30%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은 다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코, 헥사노, DHA와 아라키돈산 AA가 있는데 다불포화 지방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혈관 과열이나 타열이나 외부 박테리아 침입과 같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내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불포화 지방을 사용한다. 이 지방은 매우 유동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연결 물질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물질이다. 생각은 전기 자극으로 만들어진다. 생각이 떠오르면은 전기는 시냅스에 도달할 때까지 신경의 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전기가 한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이동하지 않으면 막 떠오르려던 생각은 즉시 증발해버린다. 신경과 신경 사이의 모든 통신은 신경활동에서 방출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의 과정은 엄청난 속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유동적이고 유연한 물질이 필요하다. 생각의 속도를 가능케 하는 물질은 불안정한 다불포화 지방이다. 뇌는 취약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구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뇌세포나 미토콘드리아에서 불가피하게 방출되는 폭발성 물질인 활성산소를 완벽에 가깝게 방어해야 한다.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메커니즘은 항산화제이다. 항산화제는 뇌의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를 흡수하고 중화하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09년 이탈리아의 신경학 연구진이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신경계 산화 스트레스의 해로움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신경세포를 활성산소로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신경퇴행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르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즉삭경화증으로 인지기능의 상실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2014년 산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장애라는 논문에서 신경정신질환은 활성산소 항산화 능력, 신경독성, 염증과 같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산화제가 고갈되면 뇌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서서히 죽는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불치의 질병을 항산화를 통해서 치료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훌륭한 연구의 저자들이 항산화 보성제나 의약품을 치료 솔루션의 주요 원천으로 찾고 있는 점은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항산화 보성제는 상황에 따라서 증문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또한 씨앗 기름이 많이 함유된 식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아무리 많은 항산화제를 섭취해도 뇌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거의 모든 뇌질환을 일으키며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제 씨앗기름이 뇌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모든 씨앗기름에 가장 많이 함유된 다불포화 지방은 산화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산화 반응은 다불포화 지방을 좀비로 만들어서 연쇄적으로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우리 몸은 세포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와 음식의 항산화제에 의존한다. 활성산소를 정화하는 항산화 효소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항산화 효소는 아연, 구리, 철, 황과 같은 무기질을 사용하여 산소 분자의 에너지 일부를 다른 분자에게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진정시킨다. 항산화 효소는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경찰관과 비슷하다. 우리 몸에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경찰관이 수백만 명을 넘을 것이다. 풍미가 풍부한 채소, 허브, 향신료 등등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양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